요구사항은 정확히 표현하라. 요구사항은 정확하게 간단히.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때는 정확히 해야 한다. 요구사항은 꼭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중에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이나 싶은 것이나 가장 꽂히는 것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 요구사항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정확한가를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고 요구사항을 듣기 싫을 때도 있다. 요구사항이 많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다. 그렇다고 받아칠 수도 없고 기분이 상해서 흔쾌히 하고 싶지는 않다. 요구사항이 애매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부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나는 어떤 일을 제안할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다. 내 아이디어나 제안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바로 거절당할까봐 걱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나의 의견은 나의 의견일 뿐이란 생각으로 아이디어나 제안을 하기 시작했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 편안해졌다. 요구를 해야 할 때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런지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봐 인지 표현 방법이 몰라 주저하고 있는지 구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에게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분 중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면 자신이 미안한 사람이 된다는 분이 있었다. 미안함을 갖게 되면 큰소리 칠 수가 없어서 요구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요구를 못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미안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자신을 압박하게 된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요구인지 그럴 필요가 없는 요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가 논리적이고 생각 중심인 사람에게 요구할 때는 숫자나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이 중요한 사람인 경우는 친절한 분위기로 말을 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요구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느끼면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이 낫다. 나의 경우 어렸을 때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 쉽게 포기한 적이 있다. 어릴 때 아빠가 YMCA 창립 멤버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인지 우리 형제들에게 한 번의 캠프 혜택이 주어졌다. 4박 5일 어린이 캠프를 보내주었는데 나는 평소에도 YMCA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언니, 오빠가 부러웠다. 다른 것은 포기해도 캠프는 너무 가고 싶어서 졸랐지만 엄마가 몸이 너무 약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안 가는 대신 아이스크림 50개를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는 않았다. 50개나 먹다니.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다. 엄마가 약속을 지켰는지 냉동실을 확인했지만 없었다. 나는 엄마에게 왜 아이스크림 50개 안 사놓았냐고 물었다. 그렇게 많이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약속은 지켜야 나도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나의 요구에 엄마는 당황해했고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5개만 사주었다. 매일 요구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만족하기로 했던 것 같다. 그 경험을 한 후 약속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요구를 할 때도 가능하지 않거나 꼭 원하지 않다면 빨리 포기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상대에게 요구를 할 때는 강요하듯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요구하는 사항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일 수 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자신이 지키면 된다. 사람들마다 중요한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요구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요구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자유롭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요구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 어떤 분은 어릴 때 부모님께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며 자랐는데 성인이 되었고 여전히 정당한 요구조차 하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상대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제대로 자신을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안함과 불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요구사항은 최소한으로 만들어 갔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참다가 요구하는 것임에도 거절을 받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실망감과 허망함을 느꼈다고 한다. 부모의 거절로 인해 오는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부탁이나 요구사항은 만들지 않았고 사람들의 부탁은 거의 들어주면서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랐다. 적어도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부모의 거절로 인해 관계는 차가워졌고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절감은 아이들마다 느끼는 것이 다양하다. 요구할 때 상대는 거절할 수 있다. 어릴 때 나는 요구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울어도 내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 경험들을 했기에 요구에 대해 포기를 빠르게 했다.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주고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아이의 이해도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아이에게 침묵하는 것은 아이가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아빠의 죽음을 맞이한 나의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비록 엄마의 마음이 아프고 함께 울게 된다 하더라도 살아있고 살아가는 아이에게는 정서적으로 부모 모두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해서 눈치 보며 물어보지도 못하는 아이 입장은 남아있는 엄마에 대해서도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죽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난 그랬다. 살아있는 나보다 죽은 사람이 더 중요하고 어른의 감정이 더 중요해 보였다. 나 같은 아이는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든 알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감정적 수용을 받고 싶은 것을 요구하지도 못했다. 아이는 감정 처리를 단순히 할 수도 있지만 큰일이 있을 때는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다. 나는 죽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나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현실을 받아들일 만큼 사실에 대해 자세히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남의 집에 맡겨진 상황이었기에 버림받은 느낌은 쉽게 들었다. 남의 집에 맡겨졌다가 다시 돌아온 집은 나의 집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나의 집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매일 울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 혼자만 어디에 맡겨졌다가 왔을 때 손님 느낌이 들었다.
형제들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이 가족에 속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집인데도 적응을 해야 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가족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는 영향을 받았다. 요구사항을 정확히 잘 표현하기까지 나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내가 깨트려야 했다. 나 스스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많이 울고 이해하고 웃으며 넘어간 것 같다. 나를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요구사항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대로 표현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마음의 불편함을 넘어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2가지, 3가지로 나누는 연습을 한다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좀 더 잘 알게 된다. 요구사항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된다. 요구할 때 저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설명 필요 없고 결론만 말해봐.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정리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결론부터 이야기할 수 있다.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상위 1%의 말하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가지만 요구하기. 말투의 강약을 조절하라. 말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말투. 말투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 말투로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주고 받기 때문이다. 말투는 말의 기술과 함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어떤 말을 할 때 무엇을 말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을 할까도 중요하다. 상대가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하기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잘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 부분이다. 말의 내용보다 따뜻한 말투 하나로 어눌한 말솜씨를 넘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강사 중에 말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투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말의 내용은 좋지만 말투가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는 그분의 말 내용이 어떠하든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기도 한다. 항상 똑같은 말투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은 중요하다. 감정 조절이 하루아침에 연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치게 된다면 자신의 감정을 살펴봐야 한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말투가 있다. 말투가 강한 사람이 계속 같은 톤으로 말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강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뭘 강조하고 싶은지를 모를 수 있다. 말투를 바꾸기보다
말의 내용과 강약을 주어서 잘 들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투에 대해 먼저 알고 노력해서 변화해야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자신의 진정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말투는 영향이 작아 보이지만 관계에서 큰 차이를 일으키는 부분이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전체를 볼 수 없기에 사소한 모습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 사소한 것에 감동을 주게 되면 말이 어눌해도 사람이 좋아 보인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다. 나는 아나운서처럼 말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승무원이나 아나운서들의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고 깍듯한 태도와 정돈된 말투는 배우고 싶었다. 주변의 아나운서 출신 지인들에게 몇 가지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나와는 맞지 않아서 나의 모습대로 표현하기로 했다. 하지만 말투나 태도나 작은 테크닉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강약이 없이 말을 할 때는 듣는 입장에서는 지루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잘 들리는지를 알아야 상대가 중요한 것만 들어도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말투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강조하고 싶은 말도 강약 없이 하기에 전반적으로 밋밋한 내용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표정이나 다른 몸의 언어까지 살펴서 해석을 하는데 목소리만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람들은 특히 강약 조절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잘 들릴까?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신의 속도를 아는 것도 필요한데 어떤 분은 말하는 내용이 너무 좋은데도 속도가 빨라서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도 어떤 모임을 갔을 때 열심히 말했음에도 상대가 못 알아들어서 당황한 적이 있다. 못 알아들어서 당황한 적이 있다. 확인을 해보니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목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을 던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잘 들리지만 상대는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것을 알고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도 하였다. 말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 목소리에도 신경을 쓰다 보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말투는 마음의 습관에서 나온다. 말투는 어떤가? 말투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분에 많이 좌우되는 편이다. 그러나 기분과 상관없이 무례한 말투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무례한 말투를 가진 사람 중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말투가 정중해도 마음은 차가운 사람을 본 적도 있다. 말투가 사람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무례하거나 강한 말투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자신에게 무례하거나 강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나의 경우는 아들이나 남편이 내가 불편한 말투를 하면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감사하다. 불편한 것을 들을 수 있어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말을 해줄 수 있다. 예전에 목소리 자체는 여성스러운데 귀여운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분을 보았다. 귀엽게 애교 부리는 듯한 행동과 말투는 아이 같았다.
귀엽게 애교 부리는 듯한 행동과 말투는 아이 같았다. 아이 같았다. 행동과 말투는 아이 같았다. 말투는 아이 같았다. 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공감을 안 해주면 말도 안 한다는 것이다. 그분이 기분 상하면 기분을 풀기 위해 써야 하는 시간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었다. 그분을 만나보았는데 자신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늘 어린아이처럼 귀여움을 받아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인정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아이처럼 말하면 사람들이 귀여워서라도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귀여워하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이처럼 사랑만 받고 싶어 했다. 그 욕구를 놓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성장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 고통 뒤에 오는 기쁨과 행복감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진다. 그리고 성장할수록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하며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다. 말투를 꼭 바꿀 필요는 없지만 아이 같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아이의 말투가 오히려 상대에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상대에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말투의 강약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강조하고 싶지 않은 내용에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 내용에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 표현하는 것도 있다.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 강하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강조하거나 강한 말투를 사용하면 그 말의 중요도가 실리게 된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핵심은 들리지 않게 되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된다. 말투는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음과 달리 습관적이거나 자신도 모르는 과거의 문제나 현재 상태에 따라 말투의 강약이 바뀔 수 있기에 말투를 잘 살펴봐야 한다. 사람들 중에 자신만 특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분은 말만 하면 자신의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다고 여기기에 언제나 가르치는 말투로 인상을 쓰며 말을 한다. 그분은 자신보다 연장자에게 주눅드는 말투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권위에 순종하는 환경이었다. 형제들 모두 성격이 다양했는데 중간이었기에 형에게 밀리고 동생에게 불만이 생겨서 눈치 보며 형 말은 동의를 하는 편이고 동생에게는 가르치려 하는 분이었다. 형에게 알게 모르게 받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동생에게 풀며 자랐다. 중간 역할이 쉽지는 않았던 분이었다. 결혼해서도 아내와 본가, 어른들과의 입장에서 아내를 압박하며 본가에 따르도록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어른들에게 잘하는 모습과 형제간의 우애가 보기 좋아서 결혼해도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과 늘 가르치려는 모습에 숨이 막힌다고 하였다. 남편은 말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투에서 상대를 누르는 말투를 쓰고 있었다. 그 말투는 어릴 때 동생을 눌러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게 하려 시작했던 방법인데 아내에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투였기에 아내는 숨이 막힌 것이다. 말투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진다.
상위 1%의 말하기, 말투가 강해야 할 때,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을 때, 말투가 약해야 할 때,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싶을 때, 공감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